안녕하세요. 성장 주파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한탕의 시대, 정말 끝난 걸까요? 오늘은 한때 정말 뜨거웠던 그 투기 열풍이 싹 가라앉고 이제는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찾아 나서는 이 시장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5가지 핵심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시장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기술, 거시경제, 그리고 마침내 제도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뭐랄까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극적인 변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던 그 투기 열풍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 아마 모든 투자자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가장 큰 궁금증일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한 거물급 인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또 단호한 답변을 내놔서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바로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브그라츠가 한 포럼에서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요, 단순히 가격이 좀 오르내린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장의 게임의 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변화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과거에는 8배에서 많게는 30배 수익을 꿈꾸던 개인 투자자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연 11%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에 만족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한탕을 노리는 놀이터가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시장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말이죠. 투기 거품이 쫙 빠진 이 시장에서 미래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은 과연 뭘까요? 그 해답으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RWA입니다. RWA, 우리말로 실물 자산 토큰화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주식, 부동산, 채권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조각, 즉 토큰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전통금융하고 디지털 자산 세계를 잇는 아주 튼튼한 다리를 놓는 셈이죠. 덕분에 이제 단순한 코인 거래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가치를 담보하는 완전히 새로운 투자 방식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셋 증권 같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거대 금융사들이 이 시장에 벌써 뛰어들어서 토크나 자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움직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RWA가 다음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이제는 현재 시장의 하락세와 비트코인,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자산이죠. 금 사이에 어떤 놀라운 관계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어요. 최근에 금 가격이 막 치솟으면서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시장에 있는 투자 자금을 몽땅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어야 할 돈이 금으로 가버리면서 비트코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시소 관계에 있습니다. 금에 확 쏠렸던 자금이 다시 움직일 때, 그러니까 금의 열기가 좀 식기 시작할 때 그 돈을 흡수할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게 얼어붙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죠.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신봉자죠.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또 확고합니다. 그냥 사고 절대 팔지 마라. 그에게 시작의 모든 하락은 그저 박앤세일일 뿐인 거죠. 바이낸스의 창립자 자오 창펑 역시 비슷한 맥락의 조언을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공포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숲을 보낸 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히 자산을 모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맞는 좀 더 현실적인 접근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현금을 꼭 확보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확실한 신호가 보일 때까지 섣불리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버티는 투자를 하려면 절대로 대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들이 결국 어떻게 기존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거스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례는 정말 상징적이에요. 유럽의 거대 은행인 단스케 은행이 무려 8년 동안이나 고수해온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암호화폐의 신봉자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고객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행조차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흐름이 됐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K뱅크 같은 주요 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원화와 가치가 1대1로 연동되는 이른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런 은행 주도 모델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고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혁신의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이제 기관 투자와 RWA라는 실질적인 가치가 이끄는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금과의 자금 흐름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현금 확보라는 전략적인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는 분명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